자, 15번 풀어봅시다. 15번 보면 gx가 구간별 함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조건 보시면 증가함수고 미분가능 함수다. gx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우리한테 가장 편안한 건 미분가능 조건이죠.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고 경계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같아야 되죠. 그 식 써보면 여기에 k 넣으면 k니까 k, 여기에 k 넣으면 fk니까 fk 이렇게 될 거고, 위에식 미분하면 2고 아래식 미분해서 k 넣으면은 f 프라임 k죠.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되면 미분 가능은 다 처리를 했네요. 그 다음에 증가함수라는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분석을 한번 해보면 gx가 처음에는 기울기가 2인 2차 함수를 따르다가 x가 k 값일 때 fx로 갈아타는 거잖아요. fx는 지금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요. 그러면 기울기가 2인 직선이었다가 fx로 갈아탈 건데, x는 k에서 갈아탈 건데 fx가 뭐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죠. 일단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긴 하니까 그대로 올라갈 수도 있고, 바다 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증감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근데 증가 함수다라는 보장이 되려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상황에서 갈아탔으면 더 이상 뭐 추가할 조건이 없죠. 그냥 갈아탄 그대로 올라갈 게 보장이 되니까 그때는 추가할 조건이 없는데, 지금처럼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갈아탔다고 하면 위로 볼록인 상태에서 갈아탔다고 하면 이런 감소 구간이 없어야 되는 거죠, fx에.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개형이면 불가능하고, 뭐 이런 식으로 위로 볼록에서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fx 자체에 감소 구간이 없어서 증가만 하는 이런 얘기는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는 추가되어야 될 조건이 f'x의 판별식이 0 이하여야 되겠네요. 그래야 감소 구간이 없을 테니까. 자, 그래서 fx의 도함수가 x는 k보다 오른쪽에 있다면 이런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고, 변곡점이 x는 k보다 왼쪽에 있다면 별다른 조건 없이 그냥 증가 조건이 만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 조건으로 가면 이게 한 번씩 나오는 유형인데,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절대값을 더하는 얘기, 그다음에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절대값을 빼는 얘기, 이런 얘기를 보면은 일반화시켜서 써보면 이런 식으로 써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는 fx가 양수냐 음수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에 따라서 efx가 되거나 마이너스 efx가 되거나 0이 되거나,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 중에서 구간별로 어떤 함수를 따를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런 판단을 이따가 할 거라고 이제 깔아둔 상태에서 내용을 보면 좌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우변은 0이죠. 자, 그러면 좌변을 함수로 인식했다고 하면 우변 0은 x축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변을 함수로 인식하기로 했으니까 좌변의 함수 이름을 h1x 이렇게 잡을게요. 지금 우변이랑 상관없이 좌변에 대해서만 이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럼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면 당연히 대입과 미분을 해야 되죠. 대입은 위끝과 아래끝이 같아지는 x값, 지금은 0이죠. 자, 그래서 h1 0 구해보면 여기 0 대입하면 0부터 0까지니까 0 나오죠. 그래서 h1 0은 0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h1 프라임 x 구해보면 gx,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1 절대값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이 함수는 구간에 따라서 0이 될 수도 있고 2배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배가 될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함수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x 곱하기 x 빼기 1이 0부터 1에서 그 사이에서만 음수고 함수값이 그 바깥에서는 양수죠. 그럼 구간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네요. x가 0부터 1까지랑 x가 0 이하거나 x가 1 이상일 때로 구간을 나눠봅시다. 자, 그럼 이 구간에서는 함수가 음수죠. 그러면 이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 붙어서 풀리는 거죠. 그러면 이쪽 항이랑 이쪽 항이 없어지면서 0이 되겠네요.
이 전체가. 그러면 gx 곱하기 0은 0이겠죠. 자, 그리고 이런 범위에서는 x가 0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 함수값이 양수죠. 자, 그럼 양수면 절대값이 풀릴 때 그냥 풀리는 거죠.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2배가 되겠네요. 자, 그럼 2배 한 거랑 gx를 곱한 게 이 식이 되니까 2gx 그 다음에 x 곱하기 x 빼기 1 이렇게 도함수 h1 프라임 x가 식이 써질 겁니다. 자, 지금 보이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사실 이걸 쓸 때 보이셔야 됐거든요. 뭐가 보여야 되냐? 지금 이 부등식은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는 거니까 h1x라는 함수가 항상 x축 위에 떠 있거나 x축에 닿아 있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자, 근데 0일 때 x축에 있는 거죠. h1 0이 0이니까. 자, 그러면 h1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값이 여기 x축이고 x값이 0이 여기 있다고 하면 h1 0이 0이니까 이 점을 반드시 지나죠. 자,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보면 이런 구간에 속해 있는 도함수를 보면 되니까 도함수가 0이면 가로선을 유지하는 거죠. 자, 그래서 x값이 1일 때까지 h1x가 가로선을 이렇게 유지할 거예요. 그리고 x값이 1보다 커질 때가 이제 문제인데 그때는 이제 이 범위로 들어오잖아요, 도함수가. 자, 그래서 이런 도함수를 가지면서 hx가 움직일 건데 만약에 이렇게 출발을 해버리면 x축 밑으로 내려와 버리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x축 위에 계속 떠 있어야 되는 게 문제 조건이었으니까 이렇게 올라와야 되죠. 자, 그럼 h1 프라임 x가 1보다 조금 큰 범위에서 양수여야 되죠. 그래야 얘가 증가하면서 출발을 하게 되니까, 그래야 x축 위에 떠 있을 수 있게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식이 x가 1보다 조금 클 때 양수가 나와야 된다. 자, 근데 x가 1보다 조금 클 때는 얘가 양수죠. 자, 그러면 얘도 양수여야 식 전체가 양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gx에 대해서 정보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gx는 일단 x가 1보다 조금 클 때 gx가 양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0보다 왼쪽에서도 관찰을 해보면 이때는 이렇게 왔으면 안 됐죠. 그러면 x축보다 밑에 있게 되니까 이렇게 왔어야 되죠. 이렇게 온다는 건 감소하는 걸 뜻하는 거죠. 자, 그래서 0보다 조금 작은 이 범위에서 0보다 조금 작은 걸 관찰하는 건 이 범위인데 그러면 여기 이 식에서 x가 0보다 조금 클 때 이 식이 음수가 나와줘야 감소하면서 이 점에 도달할 거기 때문에 x축보다 위에 있다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는 이 식이 양수죠. 그러면 이 식이 음수여야 둘이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면서 감소하면서 올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gx에 대한 조건을 또 하나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x가 0보다 조금 작을 때 gx가 음수여야 된다. 그래야 이렇게 감소하면서 내려오면서 x축보다 위에 있을 수 있다. 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어떻게 생길지 그 이후에 어떻게 생길지에 대해서도 따질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따져보면 되겠죠. 왜냐면 전 범위에 대해서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린 지금 1 직후 0 직전만 확인을 한 거니까. 자, 그래서 따질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 따져보는 걸로 하고 이제 밑에 식으로 넘어가서 같은 분석을 해봅시다. 밑에 있는 함수의 좌변을 h2x라고 잡으면 이번에는 대입을 해야 될 게 3이죠. 3. 그래서 h2 3은 0이고 또 미분을 해보면 h2 프라임 x 이 식은 gx 그 다음에 절대값 x 빼기 1 x 더하기 2 이번엔 빼기 x 빼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떤 함수랑 그 함수의 절대값을 더하고 빼고 한 거니까
범위를 나눠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이번에는 이 범위를 어떻게 나눌 거냐.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이 범위에서는 이 함수값이 음수가 되죠. 음수.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풀릴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리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함수식이 마이너스 2배 gx x 빼기 1 x 더하기 2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가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런 범위를 따르니까 함수값이 양수죠. 자, 그러면 여기에 절대값이 풀릴 때 그냥 풀리겠죠. 플러스로. 그러면 여기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둘이 없어지면서 그 함수 값이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h2'x가 구간별로 이런 식을 따른다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발견을 하셔야 되는 게 h2 3이 0이고 얘도 마찬가지의 의미죠. 이 h2x가 x축보다 항상 같거나 위에 있어야 된다. 근데 3일 때 같네요. 3일 때 같습니다. 자, 그래서 3일 때를 기준으로 h2x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3일 때 함수값이 0이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되고, 그리고 3일 때 전후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3일 때 전후는 다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자, 그래서 가로선이네요. 아, 그러면 1보다 클 때는 항상 가로선인데 그 가로선의 높이가 x축 높이로 정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h2 3이 0이니까. 그래서 함수 x값이 1이 되기 전까지는 1이 된 이후부터는 쭉 이런 가로선이 되는 거예요. h2x가.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이제 x값이 1일 때로 넘어오네요. 뭐가 문제냐? 1일 때 이전에는 이제 이 범위로 들어오죠. 이 범위에서는 도함수의 실체가 있으니까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이 점으로 도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랑 똑같이 이런 모양이면 안 되죠. x축 밑에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도달을 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함수 값이 음수여야 이렇게 감소하면서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x값이 1보다 조금 작을 때 도함수 값이 음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x값이 1보다 조금 작을 때 얘는 음수죠. x값이 1보다 조금 작을 때 얘는 음수가 되네요. 음수. 그럼 음수고 여기 음수죠. 그럼 얘가 무슨 수여야 전체적으로 음수가 될까요? 얘는 음수가 돼야 되죠. 그래야 곱해서 음이 되면서 함수가 감소하면서 도달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gx에 대한 정보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gx가 음수다. 그러면 퍼즐이 완성이 됐네요. 얘랑 얘를 보면 gx가 x는 1에서 x축을 아래에서 위로 뚫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x값이 1보다 조금 작을 때 gx가 음수고 x값이 1보다 조금 클 때 gx가 양수가 되니까. 자, 근데 gx는 가족권에서 봤듯이 증가함수입니다. 그러면 x축을 한 번만 뚫겠죠. 그리고 그 지점이 1인 거네요. 자, 그러면 g1이 0이다. 일단 그런 조건을 쓸 수가 있는데 그 지점이 어디가 될 거냐. 만약에 이 범위 내에서 x는 1이 존재한다고 하면 여기에다가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죠. 자, 그러면 2 빼기 k가 0이어야 되는 거니까 k 값이 2여야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 범위에 x는 1이 있다고 하면 이제 f1이 0이어야 되죠. 자, 근데 이러면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k 값이 0 이상이라고 했어요. 자, 근데 지금 이 식에 k 넣었을 때 k 나오죠. 여기 높이가 k인 건데 그러면 얘가 이미 x축이거나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증가함수가 이미 x축을 뚫고 올라갔거나 아니면
이미 x축에 도달해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럼 등호가 여기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그 두 경우 중에 어떤 경우이든 간에 x는 1은 여기에서 나오면 안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나와야 되니까 이 식이 맞다는 걸 알게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미분 가능 조건에 이 조건들 여기에 2를 다 넣을 수 있고 여기도 2를 넣을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fx에 대해서 조건이 하나, 둘, 세 개까지 늘어났네요. 자, 3차 함수 fx를 결정하는 조건은 총 4개여야 되죠. 근데 조건 하나가 더 나올 거냐, 그러니까 다른 한 조건이 완성이 되면서 fx가 완성이 될 거냐를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지금 gk 플러스 1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근데 k 값은 이미 구했으니까 이건 g3 값을 구하라는 거고, 지금 k가 2니까 범위가 이렇게 확정이 됐죠. 자, 그러면 3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결국 f3을 구하라는 거네요. 자, 그럼 f3을 구하라고 했는데 f3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fx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일까요? 안 된다는 얘기일까요? 당연히 fx가 결정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됐다면 f3은 최소값을 갖는 게 아니고 특정값을 갖겠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걸 바탕으로 fx는 더 이상 결정이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예측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예측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그래도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부등식 조건은 하나 나오긴 하겠다, 이런 예상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 중에 부등식 조건은 이거 하나 있었죠, 이거. 자, 그래서 답을 낼 준비가 완료가 됐다라는 걸 판단을 하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조건만으로 fx의 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일단 fx가 어떻게 생겼든 간에 지금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이 직선이 fx의 접선인 건 자명하죠. x는 2에서의 접선인 건 자명하니까 차함수로 식을 세웁시다. 이렇게 차함수로 식을 세우면 얘가 x는 2에서의 접선이니까 x 빼기 2라는 인수를 2개 이상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인수를 x 빼기 m 이렇게 잡으면 이 식도 반영이 된 거고 이것도 반영이 된 fx가 작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f3을 구해보면 여기에다가 3 넣으면 4 나오죠. 자, 그래서 4 더하기 여기에 3 넣으면 1이고 여기 3 넣으면 3 빼기 m이니까 3 빼기 m, 그래서 7 빼기 m의 값을 구하는 게 우리의 답이고요. 근데 최소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m이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작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m의 최대값을 잡아야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 아직 증가함수 조건을 아직 다 안 봤죠. 자, 그래서 fx를 미분을 해보면 f'x는 2x 빼기 2 x 빼기 m 더하기 x 빼기 2의 제곱, 이게 지금 여기를 곱함수 미분한 거고요. 다음 얘 미분하면 2죠. 자, 그래서 넘어와서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내림차순 정리해 봅시다. 3x 제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1차항이 마이너스 m 더하기 2x죠. 자, 그러면 2랑 곱해져서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다음 여기서 나온 1차항이 마이너스 4x니까 이 둘을 합쳐서 써보면 마이너스 2 m 더하기 4x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은 여기서 4m일 거고 여기서 4, 여기서 2니까 더하기 4m 더하기 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도함수인 2차 함수의 대칭축, 이 대칭축이 fx 입장에서는 변곡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변곡점의 x좌표를 구해보면 x는 3분의 m 더하기 4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우리 지금 m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이 값이 최대한 큰 상황을 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변곡점이 최대한 큰 상황을 구하는 거랑 같은 말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m이 이렇게 분자에 있고 개수가 양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변곡점이 x는 2보다 왼쪽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상황 말고 이 상황을 잡아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x는 2보다 오른쪽에 있는 상황. 왜냐면 우리 지금 변곡점이 최대한 오른쪽에 있는 상황을 보기로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추가되는 조건이 이런 조건이 있죠. 자, 그래서
도함수의 판별식이 0 이하다. 그 조건 한번 써봅시다. 짝수 공식을 써보면 m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4m 더하기 6 이렇게 될 거고, 정리해보면 m제곱, 그 다음에 여기에서 8m 나오고 여기서 마이너스 12m 있으니까 마이너스 4m이고, 상수항은 여기서 16,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18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고, 얘가 0 이하여야 되죠. 자, 그러면 근의 공식을 통해서 m의 범위를 정해보면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되겠고, 여기는 2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돼서 m의 최대값이 이 값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구하라고 하는 f3의 최소값은 m의 최대값을 대입해서 구해보면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5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다시 살펴보면은 일단 미분 가능 함수 조건이야 뭐 편하게 구하실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증가 조건이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 괴롭히는데, 얘는 상황상 어떤 상황이 있는지 분석만 해놓고 일단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나 조건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는 어떤 함수와 그 함수의 절대값 씌운 거 간의 합차를 분석하는 내용, 그 내용에 더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함수로 인식하고, 그랬을 때 얘를 x축으로 인식해서 항상 떠 있으려면 어떤 조건, h1x가 x축보다 항상 떠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고, h2x가 x축보다 항상 떠 있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를 종합해 봤을 때 gx의 x는 1에서의 직후와 직전의 상황이 나오면서 k 값을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바탕으로 fx를 완성시킬 수 있는 상황은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하면서 바로 식 작성에 들어가서 m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목표다. 그럼 유일한 부등식, 지금 여기 판별식밖에 없으니까 판별식 적용해서 m의 최대값을 잡아내면 이제 f3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는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잘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간별 함수에 대한 뭐 증감 등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범위에 대한 분리를 해서 케이스 분류를 하는 거,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를 분리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정도가 중요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